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제18호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오늘 전남 동부 지역에는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어제부터 내린 비는 이 시각 현재 여수가 73.6mm를 최고로 고흥과 순천이 각각 72mm와 52mm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여수와 고흥을 비롯한 전남 남해안 지역에 강풍주의보와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최고 시속 160km의 강한 바람과 함께 100에서 30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습니다. 특히 오늘까지 천문 현상에 의해 바닷물의 수위가 높은 기간이라 해안가 저지대의 경우 침수 피해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어제는 국군의 날이었습니다. 국군의 날은 6.25 전쟁 당시 한국군이 38선을 돌파한 날을 기념해 제정됐는데요. 6.25 전쟁에 참전한 국군 전사자의 유해 12만여 구는 아직도 발굴되지 못한 채 산천 어딘가에 잠들어 있고 발굴된 유해마저도 대부분 신원 확인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951년 6.25 전쟁 당시 24살의 꽃다운 나이로 국가의 부름에 응했던 참전용사 이재춘 할아버지. 70년이 지난 지금도 눈을 감으면 그날의 기억이 선명합니다. 20대 장정들이 하나둘씩 마을에서 사라졌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나갈 때에는 우리 마을에서는 마을이 적으니까 둘이 나갔는데 보통 큰 마을에는 4, 5씩 나갔죠. 친구가 너희 5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다 나갔어. 입대했던 동네 친구들은 다행히 한 명만 빼고는 모두 돌아왔지만 함께 전쟁터를 누볐던 전우들은 포탄이 터지는 아수라장 속에서 생사도 기약하지 못한 채 헤어졌습니다. 포탄에 가서 발화를 한단 말이야. 폭발을 하면은 이 몸뚱이가 산산조각조각에 날아가 버리니까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된지도 모르고. 이 씨의 전우들처럼 6.25 전쟁 당시 전사한 한국군은 모두 13만 7천여 명.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지난 2000년부터 참전용사 유해발굴 사업을 시작해 지금까지 전국 각지에서 만여 구를 발굴했습니다. 전남 지역에서도 지난 2007년 영광 사막리 일대에서 40구의 유해가 집단 발굴된 이후 지금까지 95구의 국군 유해가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신원이 확인된 전사자는 11명뿐. 전국에서 발굴된 유해 중에서도 신원이 확인된 전사자는 134명뿐입니다. 정부는 지난 2017년부터 유해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DNA 채취에 참여한 유족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발굴된 유해 중 98%는 신원 미상으로 남아있어 유족들의 참여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여수 상포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0월부터 여수시를 상대로 특별 감사를 벌여왔던 감사원이 어제 감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특정 업체의 과도한 특혜가 반복되어 과정들이 조목조목 적시됐습니다. 박광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0년간 기반 시설이 없어 토지 등록도 못한 채 방치되던 여수 상포지구. 감사원은 당시 시장의 조카 사위가 개입된 이후 도로 하나만 설치하면 토지 등록이 가능하도록 조건이 바뀌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전남도와 협의 절차가 전혀 없었다는 점도 문제로 명확히 적시했습니다. 이처럼 완화된 조건 속에서도 허술하게 준공 절차가 이행됐습니다. 도로과의 경우 침수 우려가 높아 포장 높이를 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하수도과도 하수 관경을 키워야 한다고 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준공 승인이 난 겁니다. 감사원은 이 같은 부당한 절차 속에서 이 도로는 상습 침수 구간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시가 토지 등록에 이어 부당하게 토지 분할까지 허용해 쉽게 팔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했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토지를 팔아 업체는 195억 원의 차익을 봤지만 매입자들은 피해가 불가피해졌다는 겁니다. 감사원은 이와 같은 부당한 업무 처리와 관련된 업무 관련자 2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고 여수시에 대해서도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요구를 내렸습니다. 여수시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 결과에 따라 해당 공무원에 대해 신분상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향후 이해관계자 간 제기될 수 있는 민형사 행정소송에 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주철현 전 여수시장 측이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구체적 위법 사실이 적시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주 전 시장은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 결과 고발이나 시정, 변상 조치 등도 요구되지 않아 그동안의 논란과는 다르게 특혜 행정이 없었다는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일부 감사 결과가 해양수산부 등의 유권 해석에 위배된 부분이 있어 재심의를 통해 반드시 시정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지역 중고등학생들에게 여수 사건을 교육하기 위한 자료집이 처음으로 발간됩니다. 여수지역사회연구소와 전남도 교육청은 지난 9월 초 여수낭쟁 공동수업 자료집 발간 사업에 착수해 오는 11월까지 자료집을 만들어 관내 중고등학교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이번 자료집 편찬 사업에는 지역 역사가들과 전현직 교사 다수가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년 추진되고 있는 광양시 시민의상 시상식이 올해는 개최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광양시에 따르면 최근 시민단체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3명의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했지만 모두 득표수를 충족하지 못해 올해 수상자가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광양시는 이에 대해 지난 2015년과 2017년에도 수상자가 선정되지 못했다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참여를 늘려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선 7기 김영록 지사의 핵심 시책인 새천년 인재 육성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오늘 2022년까지 16개 사업에 500억 원이 투입되는 인재 육성 프로젝트의 추진 방향과 과제를 고익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의 새천년 인재 육성 프로젝트는 미래 인재와 글로벌 인재, 창의 융합형 선도 인재 등 3개 분야를 축으로 추진됩니다. 미래 인재 분야는 예능 영재 키움 사업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창업 아이템과 공연 기획 등을 공모해 선발 지원하는 무한도전 프로젝트 등 4개 사업에 내년에 10억 9천만 원이 지원됩니다. 글로벌 인재 육성 분야는 중국 영어권 문화체험 캠프와 글로벌 비전 캠프, 산업 분야 지도자를 대상으로 한 글로벌 리더스 현장 연수 프로그램 등에 29억 9천만 원이 투입됩니다. 38억 원이 지원되는 선도 인재 육성 분야는 전남스타 200인 육성 사업을 비롯해 명인 명장 제도와 드론 마이크로 그리드 등 블루 이코노미 관련 산업 인재를 선발하는 선도 인재 육성 아카데미 등이 운영됩니다. 2022년까지 500억을 들여서 다양한 분야의 잠재력 있는 인재를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꿈을 키우는 미래 인재와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인재, 창의 융합형 선도 인재 등 3개 분야의 중점 사업 16개 사업을 담았습니다. 희망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얼개는 갖춰졌습니다. 앞으로의 과제는 선발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어려운 환경 때문에 가려져 있는 온석들을 찾아내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예체능 분야는 돈이 많이 들고 그래서 부유한 가정의 아이들만 예체능을 하고 있다는 선입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가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꿈을 키워가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 부담 없이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또 지역 인재의 경제적 지원 못지않게 전남과의 인연을 매개로 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해 활용하는 방안도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고익수입니다. 여수와 광양 산업단지의 가동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소속 강길부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산업단지 가동률은 여수 산단이 90.5%로 가장 높았고 광양 산단도 86.3%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산업단지공단이 관리하는 전국 36개 산단의 전체 가동률은 지난 2016년 82.8%에서 올 상반기 78%로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 공장 합작법인인 광주글로벌모터스의 개점 휴업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법인이 설립된 지 일주일이 넘도록 대표이사나 부사장은 본격적인 업무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글로벌모터스가 법인 설립 등기를 마친 지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법인 사무실이 차려지는 그린카 진흥원에는 때늦은 공사가 시작돼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광주시에서 파견된 직원 5명이 법인 사무실 운영을 지원하고 있지만 정작 박광태 대표이사나 박광식 부사장은 업무를 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차 추천 이사인 박 부사장은 노동계 반대를 이유로
무단 결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로 광주에 내려오진 않고요. 그건 제가 이제 광주에서 못 뵙고 서울에서만 올라갔으니까. 자동차 공장을 올해 안에 착공하기 위해서 이번 주 안에 이사회를 열어 인력 채용과 조직 구성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이사회 개최는커녕 이사진 상견례조차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국노총 등 노동계의 공개 질의에 대해서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시민자문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 노동이사제 도입 의지가 있는지 등을 물었지만 형식적이고 무성의한 답변이 되돌아왔다며 집단 반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용이 뭐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아무 내용이 없이 포장됐네요. 이사역으로만 포장돼서 보냈기 때문에 이건 답변서라고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참여자치 21 등 시민사회단체는 광주 글로벌 모터스 법인 설립 이후에도 현대차의 일방적인 횡포가 계속되고 있다며 법인 운영을 투명하게 견제할 범시민 기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항우연이 나로우주센터를 일반에 개방합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창립 30주년을 맞아 오는 5일과 6일, 12일, 13일 나흘간 하루 각 6차례씩 나로호와 시험 발사체의 발사를 지휘 통제했던 발사 통제동을 포함해 주요 시설을 개방합니다. 또 오는 5일부터 13일까지 우주과학관의 모든 전시관과 영상관을 개방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물로켓 만들기와 연구원 30년 사진전 등도 함께 개최합니다. 고흥군이 내년에 추진할 신규 또는 계속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고흥군은 어제까지 나흘간 2020년도 주요 업무 보고회를 갖고 2020 고흥 방문회 선포, 고흥 여수 연륙 연도교 개통 마라톤 대회 개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등 청년 귀향 마중물 뱅크 운영 등 내년에 추진할 479건의 신규 또는 계속 사업의 구체적인 운영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고흥군은 적은 예산으로 군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생활 밀착형 군민 행복 시책을 추가 발굴하는 등 보고된 주요 업무 계획을 더 구체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서귀포 서남서쪽 약 370km 해상까지 올라왔습니다. 자정 무렵에는 전남 해안 부근에 상륙하겠고요. 이후 그대로 남부지방을 관통해서 개천절인 내일 낮에는 경북 동해안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제주와 제주 해상, 남해 서부와 서해 남부 해상으로는 태풍 경보가 발효 중에 있고요. 오늘 오후부터는 해상에 이어서 호남과 경남 지방에도 태풍특보가 확대되겠고 내일이면 충청도와 강원도 지방까지 태풍이 직접 영향을 받겠습니다. 지금도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는 곳은 제주와 전남 지방인데요. 앞으로 비가 내리는 지역은 더욱 갈수록 확대돼서 오후에는 서울 등 중북부 지방까지 내리겠습니다. 또 밤부터는 중부 지방에서도 강한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특히 제주 산지와 강원 영동, 경북 북부 동해안에 최고 500mm 이상, 그 밖에 남부와 제주에도 최고 300mm가량의 물폭탄이 떨어지겠고요. 충청도 에도 80에서 150, 중북부 지방도 최고 120mm 이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비바람 피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후 제주와 서해안부터 그치기 시작해서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영동 지방은 모레 새벽까지도 이어지겠고요. 주말 동안에는 구름만 지나는 서늘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